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자, 이런 자포자기 마인드 이제 그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미래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땅,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죠. 자, 이런 투자처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또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드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가 되는 풍수, 그중에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길이 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부동산의 풍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 난다고 다 같은 길이 아니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다 같은 개발이 아닌 어디가 돈이 모이는 그런 명당인가, 그리고 돈이 모이는 풍수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저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부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강의 들으면은 교양과 지식이 쌓일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재밌게 배워보는 부동산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낌없이 지식 풀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조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닙니다. 자, 길은 돈으로 통합니다. 길이 제대로만 뚫린다면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육로는 물론이고요. 하늘길, 물길, 이렇게 정말 길이란 길 모두 다 좀 제대로 뚫려 있는 투자처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이 나는 곳에 결국에는 물류와 사람의 흐름이 통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제가 뭐니 해도 인구가 최고라고 했지만 인구가 결국에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에는 육로가 있고, 그다음 바닷길, 물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거를 뛰어넘는 하늘길도 나와서 이 사랑과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돈의 흐름이 예전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어떤 부분에서 길 다니는 것, 그다음 사람 다니는 길도 결국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제대로 큰 길을 낼 수 없고 이 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길이라고 하니까 이 육로 쪽을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길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길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돈이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돈의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어느 지역에 돈이 많이 몰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길이 있으면은 하늘길도 그렇고 물길도 있고 그다음 이 육로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길을 따라가다가 사람 발이 멈추는 곳. 자, 그런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화개장터라고 해서 경사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물길 따라, 자, 여기 섬진강 따라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무엇이 열렸죠?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도 출생이다 보니까 이 광천, 자, 새우젓으로 유명한 곳이고 김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자, 여기에 이 두 시장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시장이 모인 곳에 물물교환이나 혹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원활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은 이곳에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곳에 시장이 생겼는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느냐? 자, 보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자, 화개장터를 검색했을 때 이 화개장터를 보면은 이렇게 섬진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진강 자락 앞에 화개장터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화개장터가 있는 이 자리가 무려 이 전라남도 그리고 이 경상도 모이는 가장 돈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여수 광양 앞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비싼 부동산이죠. 그다음 광양은 한때 우리나라 지역 GRDP 1등을 찍던 곳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왜 생겼느냐? 자, 바다에서 물이 밀물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배가 올라와서 이쪽에 물류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오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돈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굉장히 비싼 핫한 부동산이 됐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 광천 지역도 제가 이곳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광천 지역 이 시장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시전이라고 해서 조선 시대 때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지역 경제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시전이라는 시장, 쌀이라든가 포목이라든가 나라에서 정한 그런 시전이 들어간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제 고향 쪽이기는 하지만 광천 그 시골 지역 그 읍 동네 땅에 이런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됐었는데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풍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광천 시장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쪽 광천 전통시장이 어떤 풍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지역을 보셨을 때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논밭들이 사실은 간척된 땅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서해안 바닷물이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여 위에까지 이 위쪽 안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위쪽 지역 이 홍성군 지역하고 여 밑에 보령군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물때마다 이 광천 지역에서 멈춰서 하룻밤을 묵고 가거나 혹은 그쪽에서 장사를 모였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시장이 열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가장 경제 활동이 핫한 곳이라는 시전이 이 지역에 들어갔고 아울러서 이 지역도 따지고 보면은 아까 광양 여수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던 그 바닷가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가보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냥 우리나라 못 구하셨어요. 그 당시에 충청도 수사, 자, 충청도에 조선 수군이 이쪽에 모여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셨던 이옥기 장군님이 이쪽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런 주요, 쉽게 얘기하자면 군사적으로 그리고 해양적으로 요충지였던 지역이 바로 이 광천, 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바로 이곳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제가 얘기했던 물길, 뭐 가다가 멈추고 혹은 다니기 좋아서 물길 때문에 따라서 가기 좋을 수가 있고, 혹은 물길 때문에 막혀서 그곳에서 사람 발이 멈추는 곳에,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멈추다 보니까 사람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돈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런 곳이 결국에는 부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전상인은 진짜 조선시대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은 사라진 그런 옛날, 이제 워낙에 도로의 운송수단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크게 잘 된 부분도 있는 게, 자, 최근에 올림픽이 열렸던 이 프랑스 파리, 이 파리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센강이 있고, 센강이 이 지역의 평야지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은, 이 가로막고 있는 지역에서 이 양쪽으로, 물길 양쪽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섬이 이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쪽에 로마의 군사 요충지가 건설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 지역으로 결국에는 군사 보급물품이라든가 양쪽으로 왕래하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츰차츰 사람이 모여들고 물류가 거래되고, 그래서 도시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프랑스 파리의 수도가 결국에는 그 수백 년을 걸쳐서 안착된 수도가 바로 이 프랑스 파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수도는 우리나라 수도 일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풍수 때문에 된 거지만, 결국에 이 풍수 생강 이런 부분이 결국엔 교통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물길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의 길, 그 부분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풍수를 찾게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곳을 먼저 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지역에 가장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발을 멈추는 이런 역사를 찾아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실크로드, 지금 이 길이 보이시죠?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던 곳, 결국에는 사람은 돈을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돈을 흐르게 만들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이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 실크로드를 따라왔던 물품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느냐, 실크로드가 한참 활성화되던 이 시기에 베네치아가 매우 번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 밑에 매우 큰 도시가 보이죠. 이 거대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그 얘기 속 알라딘 그 얘기를 듣던 그 바그다드입니다. 이 바그다드 도시도 결국에는 실크로드, 이 중앙의 끝에서 물류를 점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를 봤을 때 이 사람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서 모이느냐, 그걸 찾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 도시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땅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운송수단이 변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 유적지는 매우 거대한 도시의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실크로드 사막 땅 가운데 있던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항해 시대 때 물길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이 육로 실크로드가 아니라 대항해 시대의 길, 물을 따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동적으로 교역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사라진 나라의 유적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길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곳, 혹은 새로운 길이 만나는 곳, 혹은 새로운 길이 생겨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은, 자, 이쪽에 새 항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베네치아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요. 새 항로 찾고 나서 베네치아가 죽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어떤 게 되느냐? 돈의 흐름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흐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도시들 여기에 보시면은 이곳이 어디냐? 중동의 두바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곳은 홍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유의 여신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미국의 뉴욕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중동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 이 두바이입니다. 자, 중국에서 제일 땅값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무역항으로서, 자, 물류가 가장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아예 두바이와 홍콩 같은 곳은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의 중심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제일 땅값 비싼 곳은 이 무역항이 있는 곳, 이런 지역,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지도에서도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은 물길이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바닷가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명당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풍수의 역사도 한번, 물류 풍수의 역사도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 서울에, 저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우리나라 서울은 최고의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땅을 파헤치다 보면은 이렇게 유적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유적 하나 튀어나오면은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자, 지금 이 풍납토성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해안의 바닷물이 이 풍납토성까지, 아까 화개장터가 생긴 그 지역처럼 바닷물이 서울 바닷가 마지막까지 물이 올라와서 배가 멈출 수 있는 곳에 바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살던 그런 터가 완성됐던 게 바로 이 풍납토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문경세제인데요. 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배가 올 수 있는 곳은 진이나 포자가 붙고, 자, 문경세제처럼 제나 령자가 붙어서, 자,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 물건이 다닐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그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는 굉장히 돈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으로, 명당으로 날 수가 있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사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길 주변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 무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도 물길이고, 그 다음 이 문경세제 육로로는 잘해봐야 달구지에 짐을 실으면 가장 많이 싣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이렇게 운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 톤, 몇십 톤의 말이나 소가 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물건도 한꺼번에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게 물가 쪽과 이런 산 넘어가는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 내륙 쪽 지방과 그다음 서해안 혹은 평야 지역 물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야 지역과는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경제 사정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이 물가 쪽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풍수 얘기 중에서 합수되는 지역에 부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영산포라고 해서, 자, 영산포가 어디냐? 전라남도 영산강에 나주. 자, 전라남도가 나주와, 자, 검색이 조금 잘 안 됐는데요. 나주 영산포 이쪽을 보시면은, 자, 원래 이쪽이 전라남도가 전주가 있고 나주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광주보다도 나주를 더 높이 쳐주던 곳이 이 전라남도의 이 나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영산포라고 해서, 자, 일제시대 때 여기 이 영산강 밀물이, 서해안 밀물이 여기까지 밀려오다 보니까 이쪽에 배가 오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많은 쌀 수확과 곡물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이쪽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제시도 때 만든 신도시가 생길 만큼 이 물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로 쪽보다도 물길이 결국에는 더 많은 돈과 물류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 그러고 싶다면은 가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흐를 수 있는 물길을 찾으면 됐었고, 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물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의령에서 홍위 장군 곽재우 대장께서 이쪽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일본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조선 임금님한테, 선조한테 수륙 병진 작전으로 서해안 쪽으로 일본군이 올라가서 평안도로 진격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항복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절치부심하시면서 심지어 명량에서 12척 가지고 이 일본의 물길을 끊어놓는 이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서해안 쪽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은, 자, 일본이 우리나라로 진격을 해올 때 어떻게 올라왔느냐? 자,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해서 평안도까지 이렇게 진격을 할 때, 자, 이 남쪽 전라남도를 다행히 지나쳤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이 곡창지대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당시 일본군이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가야 합니까? 병기나 혹은 군량 같은 이런 물류가, 새로운 군사 보급이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이 군사 보급을, 그 많은 병사가 따라갈 만큼 그 군사 보급을 옮기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길도 안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구지 다니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선택한 방법은 바다로 해서 식량을 이 평양까지 올려보내서 이쪽에서 다시 중국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께서 일본군을 끊어내셨고, 자, 그리고 이쪽 내륙 쪽으로 이 군사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 경상도 쪽에 의병이 처음 봉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쪽에서 어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물길을 타고 식량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그랬는데 이 물이 합수되는 남강과 이 낙동강 합수되는 이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시면서 이쪽에서 물을 타고 올라가는 보급을 차단하셨던, 그 당시에 일본군이 조총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보급을 끊는 작전을 우리나라 의병이 했기 때문에 자, 이쪽 동쪽에서 올라가는 물류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 올라가는 물류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어떤 부분이 중요했느냐? 자, 이 물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요즘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물길 말고 도로 나고 기찻길 나고 그런 거, 이 역세권이라는 얘기 그런 부분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진짜 돈이 많이 되는 지역은 결국에는 이 물길에서 나온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바지선이라고 해서 이 바지선이 이 강을 타고 지역 곳곳에 물류를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면은 아예 이 물류 자체가 그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유럽의 사진입니다. 유럽의 곳곳의 물류도 역시 이 강 바지선이 담당을 합니다. 자, 현대에도 물길이 운송비 대비 가장 운송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찾으려면은 가장 운송량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물길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짜 너무 교양적인 그런 내용이 됐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될 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개발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놓였던 철도가 이렇게 놓이면서 사람들이 역세권이 크게 바뀐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일제가 철도를 놨을 때 어디로 이렇게 철도를 또 냈을까요? 나라를 가로지르는 철도 말고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구가 있는 지역에 철도를 내가지고 이 항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물자를 빼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도 가장 돈 많이 벌리고 돈 많은 지역 하면은 이 항구 지역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본격적인 개발이 언제 바뀌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 내시면서 자, 그랬는데 그 당시 이 정주영 회장님이 열심히 잘해주셨고 그다음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좀 무리한 거는 많이 억지를 많이 부리셨지만 그런 거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영웅처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많이 나오셨는데 자,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연결되죠? 경부고속도로가 결국에는 서울과 부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돈 많이 벌리고 개발되는 지역이 이 동남부 쪽, 그다음 서울, 인천 쪽 이쪽에서 물류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두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그동안 제가 긴 내용을 얘기해 왔었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무역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쪽에 인천항 그리고 이쪽에 부산항입니다. 자, 이 두 곳이 아까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개발 당시에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무역을 해야 합니다.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 자, 무역을 할 수 있는 물동항, 수출할 수 있는 이 지역 근처에 공장과 산업업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이 진짜 명당 중에 명당인 이유가 인천항이 옆에 또 붙어 있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인천항이 없었다면은 서울이 이렇게 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부산항 대신에 크게 성장한 광양항 그리고 이쪽은 인천항 대신에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운송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돈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을 보시면은 부산항이 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인천항도
이곳에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물류를 평택으로 그리고 광양으로 뺏기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인천과 부산이 인구가 줄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요 몇 년 전까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풍수, 명당 지역은 어디가 될 수 있느냐? 자, 새로운 항구가 생기는 이런 지역을 찾으면 되는데 이 지역들은 이미 성장을 거의 완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새로 성장할 수 있는 신항을 제가 새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자, 부산항이 지금 부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부산의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가덕도가 있는 강서구 쪽은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제가 여기에 목포 쪽도 잡아놨는데요. 제가 전라남도를 지금 새롭게 돈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뽑는 이유가 뭐냐? 목포라는 물동항이 지금 새롭게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부산항의 대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투자 대비 그 가능성은 좀 좋지는 않고요. 제가 부산 목포항이 있는 이 전라남도 지역을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지금 꼽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앞으로 돈이 되는 명당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물동항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건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자, 국토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왜? 물류, 돈이 되는 곳은 특정한 곳에 모입니다. 그 특정한 곳이 어디냐? 무역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역항이 있는 곳이 명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되는 지역은 서해안 쪽, 서남해안 쪽 큰 항구가 있는 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부분의 상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 상담이라든가 혹은 문자 상담 혹은 직접적으로 세미나나 1대1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부동산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유통이 바뀌면서 물류의 흐름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많은 전통시장이 죽고 그다음 오히려 새로운 물동항이라는 새로운 명당지가 나왔는데, 자, 앞으로의 유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가가 위험하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상가 시장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나 봐요. 과거에만 물길, 이런 항구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요즘에도 결국에는 무역항이죠. 이게 돈이 되는 명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사, 세계사 망라해 가면서 여러분께 지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막 똑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자, 서울대를 가지 못했던 한을 부동산 우등생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돈이 되는 그리고 똑똑해지는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또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한 자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리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1대1 상담이라든가 혹은 세미나를 들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 방송에서는 제가 정한 내용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저런 부분이 궁금하다, 바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미나와 상담이니까요. 직접 전화나 혹은 메시지로 이런 부분도 예약하시거나 혹은 질문을 주신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현재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산 탄정면 용두리에요. 네, 임야가 있어요. 네, 5,500평. 네. 전답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매매하려고. 매도를 좀 언제쯤 하면 좋을지, 매도 시기가 좀 올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남 아산시입니다. 탕정면 용두리. 지금 네. 이쪽에 토지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매도가 가능할지 지금 우리 네네. 시청자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그거를 이제 종종 땅인데요. 아, 종중 땅이에요?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오빠가 78세인데 당뇨도 있고 병이 많아가지고 오빠 선에서 자녀들이 이거를 다 처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해도 되는지. 지금 제가 이 땅을 봤는데 네. 이 땅 파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땅인데. 그래요? 이제 종중 땅이라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이 이제 돈이 필요하셔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녀가 필요한 건 아닌데 예. 아버지 계실 때 이거 골치 아프니까 해결을 하고 아, 아버지 이거를 나눠줄 사람 나눠주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우리가 5명이 6명인데 2분은 돌아가셨고 4명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오를 땅이면은 갖고 계셔야죠. 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오를 땅이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네네. 자, 지금 이쪽에 있는 곳이 아산 탕정 네.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커다란 돈 잘 버는 산업단지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천안 아산 쪽 땅값 많이 올라갔죠. 네. 예, 그 땅값 올라간 이유가 이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네. 옆에 새롭게 도시계획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게 보여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최근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네.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라고 제2 탕정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더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이 거대한 공장의 특징은 뭐냐? 하청업체가 많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거대 대기업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청업체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주변에 하청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보시면은 바로 보유하고 계신 토지 뒤쪽으로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제109라고 크게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네. 자, 지금 이 TV 화면상에는 좀 잘 이게 보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등고선이 굉장히 네. 급하게 되어 있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그런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그 산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 안을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네. 이 축대 엄청나게 높은 축대 쌓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네. 이런 축대까지 쌓아나가면서 그것도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 부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개발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개발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쪽으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크게 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셔서 이쪽 개발하는 네, 거 네. 한번 보시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네. 저는 이거 보유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탕정 산업단지에서 가까우면서 네. 계획관리 가까워요. 지역이면서 네. 자, 주변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또 네. 이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을 점하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네, 네. 저는 이거는 반드시 돈이 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토지 우리 시청자분은 좀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토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쪽에 네. 빌라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자, 향후 전망 궁금하신 빌라 어디 빌라일까요? 마포구 상암동이고 2-147. 네, 네, DMC 칸탑이래요. DMC 칸타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상암동 DMC 칸타빌 좀 전망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9년도에 지금 뭐 투자 금액이 좀 작아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구매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 빌라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향후에 이걸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시면은 지금 이 물건을 이제 구입하실 때 빚 문제라든가 이 지금 현재 돈 문제로 고민이 되시거나 뭐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작년에 역전세로 조금 저희가 더 돌려드렸고요. 예. 네, 아직은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걸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 물건이에요. 예.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이 네,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마용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거 마용성이 그 마잖아요. 그렇긴 한데 마포구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돈이 몰리고 사람 몰리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해서 네네. 여기 기차 세 개나 이곳에서 교차를 합니다. 네네. 자, 이 철도가 세 개나 교차를 하면서 이 주변으로 그 힘들다는 재건축, 재개발도 잘 일어났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방송사들이 MBC라든가 YTN이라든가 이 방송사들이 이 상암 쪽에 네, 이 잔뜩 모여 있으면서 이쪽 보유하고 계신 이쪽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각종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먹거리가 이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분들한테 새가 나가는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상 이제 며칠 있으면은 스트레스 DSR 제도 이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쯤 그렇다고 되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게 지금 꺾일 게 아마 그때쯤이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히는 부분 때문에 문제지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그 가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울에서 다른 데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 문제만 걱정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거는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상암동 DMC 칸타빌 지금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보유하신 지가 그래도 한 몇 년이 됐는데 좀 처음에 보유할 때만큼 기대했던 만큼 좀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께서는 향후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요거 지금 정리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로 들어온 사연들을 먼저 좀 만나봤는데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도 있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331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분양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쪽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 주신 이 청주의 아테라라는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제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바로 이번 이 분양받으신 거 바로 앞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잔뜩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이 잘 되다 보니까 워낙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입주할 때쯤에는 문제가 좀 빈방이나 그 입주 물량과 쏟아지는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은 사람과 돈이 모여야 하는데 그 돈과 사람을 모여주게 해주는 게 이 일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LG 화학이 이 보유하고 계신 이번에 분양받으신 그 아파트 밑에 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보이는 위치가 하이닉스 또 새롭게 이 공장을 청주 하이닉스 이 공장을 이쪽에 또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하이닉스 공장이 더 들어간다면은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위쪽에 올라가면은 이쪽에 청주 바깥쪽이긴 하지만 여기 오창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오창 산업단지에 반도체 못지않게 배터리, LG 배터리가 이쪽에 또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배우 산업단지보다도 오히려 이 배우 산업단지에서 가까운 이쪽 아파트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쪽은 외곽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학업 문제 때문에 청주 쪽으로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이 오창으로 출퇴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늘면은 청주에 앞으로 부동산이 좀 힘들게 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쪽 지역의 아파트는 전망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향후 전망 괜찮다. 주변에 일자리가 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랑 연결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께서는요. 안현재 전문가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요. 이 자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